여러분은 같은 책을 읽으시나요? 저는 공포학과를 운영하면서 틈날 때마다 서점을 찾아 공포소설을 사곤 합니다. 쉬는 날, 조용한 공간에 앉아 책장을 넘기다 보면 팔자로 전해지는 섬세한 공포가 꽤 매력적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흥미로운 공포소설 하나를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책의 제목은 별투별투 일에 대한 별투별투입니다. 이 소설은 출간 직후 18만 부가 판매되었으며 아마존 소러 분야 1위를 차지한 작품입니다. 책의 구조 자체가 독특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반복해서 읽을수록 상상 속에서 점점 스며드는 공포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야기는 어느 날 6명의 대학생 친구들이 숙련 숲안을 찾아가면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한 여학생, 아니다 기륵적으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후 남은 5명의 친구들은 각자 그날의 사건에 대해 각자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들 중 3명의 증언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라이의 이야기.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무라이입니다. 소다의 이야기. 소다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선 그날의 일에 대해 모두 말씀드려야겠니다.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썩 내키진 않습니다. 박력시험 같은 데를 예춘에 가지 않았다면 아니는 죽지 않았을 테니까. 누가 먼저 가자고 했다다?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우리 중 누군가나 말했던 건 분명합니다. 야, 여기라다? 엄청 무섭다던데 대학교에서 친해진 우리는 늘 어울려 다니며 놀았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평소처럼 노래방에서 술집으로 이어지는 단조로운 코스가 반복되던 터라 뭔가 새로운 걸 해보자는 가벼운 제안이 나왔던 거였습니다. 우리 모두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라 자가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나눠 렌터카를 빌리기로 했죠. 출발할 시간은 아마도 저녁 8시쯤이었을 겁니다. 렌터카 업체의 마지막 대여 시간에 맞췄다는 것이 기억나거든요. 반납은 다음날 아침이었기에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차를 길린 김에 목적지로 향하기 전까지 여기저기 드라이브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중간에 편의점에 들러 음료를 사고 차 안에서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며 분위기를 띄우다 보니 어느새 시계가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인터넷에서 유명한 신령 스팟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아님, 사실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그곳이 얼마나 위험한 장소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태어 같은 곳이라고 생각했죠. 그곳은 염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묘지였습니다. 특별히 크지도 않고 묘지의 끝에서 끝까지 걸어봐야 몇 분이면 충분할 정도의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다만 매진 곳에 위치해 있어서 분위기가 미시면스러울 뿐이었죠.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대체 이 작은 묘지가 왜 그렇게 신령 스팟으로 유명한 걸까? 그냥 오래된 공동 묘지일 뿐입니다. 하지만 곧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곳이 단순한 묘지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이후 우리는 더 이상 같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단순한 드라이브를 겸한 박력 시험으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목적지는 외딴 산속에 있었고 국도를 따라 한참을 달려야 했습니다. 도로는 좁고 굽이 데다 마주 오는 차량도 거의 없었어요. 간혹 스쳐 지나가는 건 장거리 트럭뿐이라 이 길이 맞긴 한 건지 불안해서 몇 번이나 내비게이션을 확인했죠.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 보니 저 멀리 어두운 길가에 수열이 묻은 듯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하얀색 바탕에 붉은 글씨로 별투별투 염원 별투별투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나칠 뻔한 순간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고는 조심스레 그곳으로 이어지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때부터는 오직 한 길뿐이었어요. 매길이었고 가로등 하나 없이 탄탄한 길이 이어졌죠. 자동차의 서면등을 쳐도 상치 앞을 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자락, 예상했던 대로 작지만 확실한 주차장이 나타났습니다. 아마 천대기를 위한 공단이겠죠. 주차장이라는 표시가 따로 있진 않았지만 거기 말고는 차를 세울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차 구역은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듯 했습니다. 바닥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주차 근록이 없었더라면 그냥 툴박이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밤중에 산속이 그렇게 시끄러울 줄은 몰랐거든요. 온갖 벌레 소리, 바람에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 정체를 알 수 없는 희미한 울음소리까지. 도시에서는 좀처럼 들을 수 없는 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우리 모두는 한층 더 긴장했죠. 물론 겁에 질렸다고 해서 곧바로 도망칠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직은 장난스럽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분위기를 풀 여유는 있었습니다. 요즘은 주차장에서 3단 정도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주차장 옆으로 작은 계단이 나 있어 그 길을 따라 올라가는 묘지의 뒷문으로 이어지는 구조였어요. 하지만 모처럼 찾아왔으니 잠시 입구로 들어가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결국 우리는 차를 세운 뒤 걸어서 왔던 길을 다시 돌아 나와 전물을 찾기로 했죠. 주차장에서 몇 분을 걸어 전물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입구 근처에는 천백이들이 사용하는 낡은 물바가지가 놓여 있었고 조금 더 시험 삼아 수도꼭지를 돌려보았지만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방치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지 우리는 방역 시험을 위한 규칙을 정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한 사람씩 묘지 안으로 들어가 걸어간 뒤 뒷문을 통해 나와 차로 돌아오는 것. 그때는 몰랐죠. 그 단순한 시험이 우리의 삶을 손브릿지에 뒤흔들어 모을 거란 걸. 경로는 자연스럽게 결정되었습니다. 묘지가 줄지어 늘어선 가운데 왼쪽에서 세 번째 통로를 지나가기로 했죠. 그곳에는 들나무가 있었으니까. 인터넷에서 유명한 신령 스파딘 이 묘지에는 부질에 있는 커다란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신령 스팟을 소개하는 게시판에도 이 나무의 사진이 자주 올라와 있었죠. 이 나무에 대한 소문은 섬뜩했습니다. 이 나무 밑을 지나가면 묘지에 묻혀있던 염원이 따라온다. 혹은 이 나무 자체가 저주받은 나무다. 등등. 정확한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었지만 방역 시험을 하기로 한 이상 그 나무를 반드시 지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으로 출발한 사람은 나였습니다. 손에는 자동차 키를 쥐었고 다른 손에는 손전등 대신 라이트를 짠 스마트폰을 들고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밤늦은 산속, 게다가 오래된 묘지라 분위기는 극도로 오래 심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여자애들도 있었고 괜히 무서운 티를 내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튀어난 첫걸음을 재촉했죠. 그런데 나무가 있는 통로에 들어서는 순간 발걸음이 확실히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양옆으로 늘어선 묘들 사이에서 뭔가 튀어나오지는 않을까 하는 불길한 상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조용했던 밤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정면 입구에서 바라보면 비교적 안쪽에 자리 잡고 있어서 처음엔 그저 거대한 그림자로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실루엣이 점점 더 거대하게 다가왔어요. 손전등 빛을 비추자 울퉁불퉁한 줄기 표면이 드러났습니다. 나무 껍질 곳곳이 마치 살점처럼 갈라져 있고 축축하게 젖어 있는 듯한 흔적들이 보였어요. 뭐야? 이게... 나는 순간적으로 멈춰 섰습니다. 줄기 여기저기에서 끈적한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손전등 불빛을 비추니 그것은 마치 키처럼 보였습니다.
붉은 기운이 단도는 액체가 거친 껍질 사이를 따라 미끄러지듯 떨어지고 있었어요. 심장이 슬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물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줄기 둘레가 너무나 두꺼워서 내가 양팔을 펼친다 해도 감싸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 나무가 단순히 10년, 20년 된 것이 아니라는 건 확실했어요. 수백 년은 좋게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람을 뚫고 나온 뿌리들은 마치 거대한 손처럼 얽히고 설켜 있었고 그 뿌리의 압력 때문인지 주변에 철제 울타리마저 뒤틀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거의 달리다시피 했습니다. 나무를 최대한 보지 않으려 애쓰면서 온 신경을 발톱에 집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지리며 나를 지켜보는 시선이 느껴지는 듯했지만 길을 돌아볼 엄두는 나지 않았어요. 정해진 규칙에 따라 선발 주자가 출발한 뒤 5분 후에 다음 사람이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괜히 느긋하게 걸었다라는 뒤따라오는 친구에게 추월 당할 수도 있으니까 나는 더욱 빠르게 걸었습니다. 그렇게 나무를 지난 요지의 끝을 향해 달렸고 긴 계단을 내려와 무사히 차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애들은 밝았습니다. 그리고 아니는 그로부터 한 달 후 아니는 발견되었습니다. 반력 시험을 하러 갔던 그날 이후 그녀와의 연락은 끊겼습니다. 대학교에서도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애들과 함께 학생과에 문의했더니 그녀의 부모님께 연락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조차도 아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하셨죠. 걱정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경찰에도 실종 신고를 넣었지만 성인이었기 때문에 당장은 성함을 지켜보자는 식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주나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리는 아니라 드디어 돌아왔구나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니는 자살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잔소는 우리가 갔던 근인지. 처음에는 무언가 착오가 있겠거니 싶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혼자 그곳에 다시 간 걸까? 그리고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하지만 경찰은 사건성 없는 단순 자살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서도 없었고 범죄의 흔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라 왜 다시 그 묘지로 돌아갔는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영원히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우리가 반력 시험 받은 걸 하지 않았다나? 아니는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지금도 그날의 선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고입니다. 대학생입니다. 그날의 일은 끔찍했습니다. 그 녀석이 반력 시험을 가자고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렌터카를 빌려 묘지에 가는 일도 없었을 테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보지도 않았겠죠. 그 공동 묘지, 그리고 저주 많은 나무.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공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정도였죠. 인터넷에는 이런 말이 떠돌았습니다. 그 나물은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봉동묘지를 조성할 때 토지 위의 모든 나무를 베었지만 단 하나, 그 나무만큼은 베지 못했다.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무를 신성시하여 예구로 남겼다는 이야기부터 단순히 너무 거대해서 베어내지 못했다는 설까지. 하지만 그 이유, 그 나무와 관련한 기이한 일들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10년 스팟으로 유명해진 것이었죠. 우리는 그런 장소에 직접 다녀왔다는 것만으로도 남들에게 자랑할 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할 시간은 한밤쯤이었습니다. 물론 귀신을 보겠다고 나선 이상 괜하제 갈 수는 없는 무릇이었죠. 그리고 나는 봤습니다. 딱 잘라 말하죠. 그 나무 아래를 지나갈 때 분명히 봤습니다. 그때 손전등을 챙기는 발 깜빡해서 스마트폰의 라이트 불빛밖에 없었습니다. 희미한 빛 속에서 나는 그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겁나 어두웠습니다. 그 나무 밑에 서서 스마트폰 라이트로 비추며 바라보았죠.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나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한 소문이었을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그 순간 나무 줄기 뒤편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벌레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이미 주변은 온갖 곤충 소리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비가 따라올 정도로 귀뚜라미들이 몰아대고 있었고 어두운 산속에서는 흔한 일이 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조금 밝았습니다. 바사사. 벌레보다 훨씬 무거운 무언가나 나뭇잎을 짓밟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나는 스마트폰 라이트를 조금 더 비추며 조심스레 나무 뒤편으로 돌아다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머리가 긴 여자. 그녀는 어두운 속에서 웅크린 채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싸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공동묘지에서 그런 광경을 목격하니 순간적으로 온몸에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고 손끝이 저릿해졌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 여자가 너무 뚜렷하게 보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평범한 인간이라고 생각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나는 나를 걸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싶습니다. 정말 왜 그랬을까? 나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뭐해요? 그러나 여자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내 말이 들리지 않는다는 듯 조용히 몸을 뭉클인 채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스마트폰 라이트를 그녀에게 비췄습니다. 귀신이라면 빛을 싫어하지 않을까? 하지만 여자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대신 빛이 그녀의 손끝을 비치자 나는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구멍을 타고 있었습니다. 왼손으로 나무의 거대한 뿌리 사이 딱 한 사람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깊이는 어림잡아 무릎 정도. 시간을 꽤 들이지 않았다면 그 정도 크기의 구멍을 맨손으로 파는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손을 땅속에 찔러 넣으며 흙을 퍼내고 있었습니다. 순간 빛이 그녀의 손을 제대로 비추었습니다. 그제야 보였습니다. 온 손이 흙투성이었습니다. 아, 이건 귀숨이 아니구나. 이건 그냥 뭔가 위험한 인간이구나. 그 느낌이 확 와닿자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본능적으로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나는 천천히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째. 그 순간 그녀가 말했다. 지옥은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여전히 구멍을 파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높여야 하여. 높여야 하여. 그 순간 나는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되물었습니다. 네? 그것이 뭔가를 건드려 버린 계기였을까? 그녀는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녀의 목이 이상했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일반인의 두 배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뭉클여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내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 순간 나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도망쳐야 하는데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무표정하게 일어섰습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머릿속이 스야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램램램램램. 갑자기 산 전체가 울리는 듯한 엄청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매미 소리. 한밤중인데. 그런데도 매미들이 미친 듯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의 입에서도 매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짙고 검은 이숭에서 넷넷넷넷넷 기청이 찢어질 듯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입도 바스라합니다. 아니는 제 여자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날까지도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가벼운 농담이었습니다. 거기 무섭다는데 우리도 가보자.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고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아니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싫어. 가고 싶지 않아. 그녀는 평소에도 그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나한테는 신기 같은 게 있다니까. 그때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귀신 같은 걸 볼 수 있다는 미기겠거니 했죠. 사실 평소 아니는 오컬트나 공포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었고 괜한 미신 같은 것들을 믿는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도 그냥 장난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그때는 이미 너무 들떠 있었습니다. 렌터카까지 뒤이어둔 상태였고 한 명이 가기 싫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었죠. 게다가 공포를 좋아하는 무리는 아니었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다들 기분이 좋았습니다. 평소라면 에이, 가면 뭐해 하면서 금방 흐지부지될 일이었는데 그날만큼은 모두가 거기에 가야만 할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어쩌면 그때부터 무언가에 이끌리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아니는 끝까지 가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결국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그녀가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걸 그땐 그저 기분이 안 좋아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 우리와는 다른 무언가를 이미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편의점에서의 다툼. 출발한 조차라는 꽤나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음악을 틀고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고 마치 단순한 드라이브를 나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니는 끝까지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편의점에 들렸을 때 우리는 싸웠습니다. 정말 사소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아니, 너 대체 왜 그렇게 기분 잡치게 군 거야? 그러니까 가지 말자고 했잖아. 나는 진짜 가기 싫다고 했다고. 평소 같았으면 이런 말다툼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고 짜증이 되게 발해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각자 차에 돌아와 앉았고 남은 친구들은 눈치를 보면서도 억지로 화제를 돌려 분위기를 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와 아니 사이의 공기는 여전히 팽팽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분 상한 채로 돌아가게 될까 봐 걱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공동묘지, 그리고 지름길.
공동묘지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한 가지 규칙을 정했습니다. 저조많은 나무를 지나서 한 사람씩 차에 도단하다. 그게 우리가 정한 박력 시험의 룰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무 앞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나는 싸운 직후였던 안위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내 뒤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불편했고 괜히 그녀와 더 얘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애들이 보이지 않는 시점에 슬쩍 방향을 틀었습니다. 묘지 사이를 기스듬히 가로질러 뒷문까지 이어지는 지름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굳이 돌아날 필요 없잖아.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빠르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차에 도착했을 때 슈타는 이미 먼저 와 있었습니다. 슈타의 질문. 나는 슈타에게 할 말이 있었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순간에는 꼭 해야 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슈타는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아, 지나갔어? 나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뭐? 나무아, 지나갔냐고.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대충 얼버무리며 다른 말을 하려고 했지만 슈타는 내 말을 끊고 내 어깨를 세차게 붙잡았습니다. 나, 지나갔어? 어쩌냐고. 그 순간 나는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안 지나갔다니까. 나무 같은 거 안 봤다고. 그때 슈타의 얼굴에서 키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거리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리고 그 순간 낸낸낸낸난 엄청난 램이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한밤중인데 마치 산 전체가 울부짖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소리는 순식간에 터져나갔습니다. 귀를 찢을 듯한 램이 물음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한밤중의 산속에서 그 소리는 너무도 기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마치 사나이, 아니 공기 자체가 울고 있는 것처럼. 나는 얼떨떨한 상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슈타는 달랐습니다. 그는 머리를 핸들에 쳐박고 신음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제대로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속삭이는 단어들은 너무 작게, 너무 빠르게 흘러나왔습니다. 아래로 내 지옥은, 내 저건, 내 보이면 안 되는데. 나는 그를 불렀습니다. 슈타? 나, 네, 그래?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슈타나 무언가를 본 게 아니다. 나무 앞을 지날 때 무언가를 나는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슈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니도. 그래서 그녀는 죽은 걸까요? 렌이 울음소리는 1분쯤 지나자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시작된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주변이 더욱 기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뜯는 것처럼.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는 걸. 나는 다시 슈타를 불렀습니다. 나, 제발 좀 말 좀 하다. 그러나 슈타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멍하게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대로 돌아가는 것이 맞을까? 이대로 끝내도 되는 것일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더 있는 것은 위험할 것 같다는 강렬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결국 아무 말 없이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아니의 죽음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그녀를 죽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경찰은 여러 번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그날 뭘 봤습니까? 아니다 다시 묘지로 간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을까? 나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슈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니도 나는 그녀가 묘지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갔던 걸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니의 장례식이 끝나고 나는 친구들과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기억이 그리고 그 후로 이상한 일들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등이 미러 계단에서 굴러떨어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창문을 닫아도 계속해서 밤마다 어딘가에서 기묘한 매미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려고 눈을 감으면 어둠 속에서 진목이 천천히 돌아가는 모습이 나른거렸습니다. 나는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안 봤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보지 못한 것이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3명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름대로 추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니는 왜 죽었을까? 대체 이들은 왜 갑자기 신념 스팟을 방문하게 된 것일까? 그리고 그날 그곳에서 무엇이 있었던 것일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단편적으로 단서를 얻었을 뿐입니다. 결국 5명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서 그 내만을 알아가는 것이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 저는 이 책을 벌써 3번이나 읽었습니다. 책 자체가 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운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스며드는 공포가 남습니다. 이 책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댓글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